hanno hanno fallo 나가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고난도 독서 난공불락 독서파 시즌 3 자 1강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난공불락 시즌 1에서는요 함께 고난도 이 독서, 자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에서는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융복합 영역까지 그 영역별로 자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지문을 어떻게 또 읽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자, 시즌 3에서는요 자 뭘 하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우리 실전 이제 모의고사 이제 연습을 합니다. 자, 실전 연습, 실전 훈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을 이제 읽는데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잘 안 읽힌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자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을 이제 또다시 안 하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답은 바로 그런 어려운 그런 지문, 그런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많이 접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과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우리에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뭐 시중에서 뭐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이제 많이 지문을 이제 보더라도 사실 이 모의평가 그 수준의 어떤 근접한 어떤 정말 그와 어떤 동일한 그런 지문과 그런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시즌 3에서 여러분이 좋은 질의 어떤 그런 어려운 지문과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바로 그런 고난도 지문과 문제에 대한 그런 대응력을 잘 길러서 실전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이제 6회까지 있는데요. 자, 그 1회부터 6회까지 함께 잘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1강 문을 열어서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 무엇을 좀 신경을 특히, 자, 다른 것들도 많이 잘 신경 써야 되지만 무엇에 특히 신경을 또 잘 써야 되는지부터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전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지문에서 출제 요소가 무엇일지를 정말 그런 문두나 그런 보기에 자 선택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빨리 딱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핵심 내용을 예측한 상태에서 그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잘 딱딱딱 짚으면서 그 정보들 간의 관계에 유의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입장 간의 이제 공통점 및 그런 차이점을 이제 파악하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번 수능에 이런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서 문제의 답을 골라야 하는 것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에 대한 연습도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이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1회 자 1번부터 이제 5번 이제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자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예측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 여기 이 두 가지 측면, 즉 출제 요소를 예측한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이 읽으면서 이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벌어야 하는 그런 지문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많이 과감하게 시간을 딱 투자를 해서 자 이해하고, 그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읽으면서 이제 푸는 문제는 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벌 수 있게 해주죠. 뭐냐면 지문 읽으면서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측하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미리 파악을 하고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자 문들을 좀 보겠는데, 선택지도 물론 이제 같이 좀 한번 훑어봐야 되겠는데, 이 문들을 읽고 선택지를 훑을 때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린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의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주로 이제 훑어내리세요. 그리고 보기도
글로 되어 있으면 그 앞부분만 빨리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각 자료가 있으면 그 시각 자료가 이제 어떤 시각 자료인지만 빨리 판단을 하면 됩니다. 뭐 그래프다, 아니면 구조도다, 자, 이런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 출제 요소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출제 요소를 또 뭐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왔다면 또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자, 이 시즌 3부터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알려주니까 그때그때 잘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한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의 정답이 바로 뭐가 되냐면 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인데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7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제 요소인데 뭐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전쟁의 양상.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출제 요소일 텐데, 그렇다면 이 지문에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의 어떤 그런 특징, 그 양상이 지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문 읽을 때 당연히 그에 관한 정보들을 딱딱딱딱 미리 주목해서 여러분 뭐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근데 또 글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또 잘 표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걸 또 대로 해서 빨리빨리 자, 지문과 문제 선택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제 3번을 보면 기억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기억을 이제 빨리 봅니다. 기억을 못 보면 뭐냐면 비판하는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한 출제 요소를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새로운 전쟁. 이런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의 이런 특징, 그렇죠? 어떤 양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 2번 문제는 세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또 이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기억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니까, 그러면 근거? 이거는 어떤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파악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어떤 기억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견해. 즉 어떤 기억의 입장, 이런 관점이죠. 이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기억의 어떤 관점, 입장, 어떤 견해, 주장을 알아야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안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4번을 봤더니 A의 주장과 보기의 입장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A 부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A 부분을 읽을 때도 이 A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견해 주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요, 이제 5번 어휘 문제니까 이제 읽은 다음에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새로운 전쟁의 그런 특징에 해당되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기억의 견해 주장, A에 제시되어 있는 견해 주장, 이것들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지문에서 그 해당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딱딱딱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지문 읽기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글자, 이건 기억이고 이건 니은이고 이건 디귿이고 뭐 하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정보를 내가 주되게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읽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속도도 빨라집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요, 2번 문제, 이제 2번 문제를 좀 함께 또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문단인데,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속에서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주의, 국민적 정체성, 국적에 이제 수반되는 시민권 등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런 수반 같은 이런 어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어휘입니다. 자, 5번 문제 1번 선택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적에 따르게 되는 이런 시민권 등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제 뒤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의 내용과 어떤 뒤의 내용이 뭔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있고, 근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이 있는 거예요. 최근.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이런 세계화가 자, 근대에는요, 국민국가라는 거를 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요거 이제 근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 최근의 세계화는요, 뭔가 이런 민주주의랑 국제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딱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결국은 사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이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될 때는 앞뒤 내용의 그런 차이점, 즉 어떤 그런 대비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딱 짚어서 그걸 핵심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이 1문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변화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짚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해당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짚어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자, 그 달라진 것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바로 뭡니까? 자, 국민국가 시대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 새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새로운 전쟁. 그래서 이런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이런 새로운 전쟁이라는 말이 이 글의 핵심 화제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읽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은 국민국가의 질서를, 그렇죠? 이게 보세요. 국민국가의 질서를 동요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대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문단의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문단은 자, 근대 민주주의와 이제 근대 민주주의 국민국가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국민국가에 기반을 한 그때와 지금 최근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양상의 어떤 달라진 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전쟁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문단 이렇게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읽기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와 관련해서 2번 문제에서 이제 1문단과 관련 있는 선택지를 찾아서 이제 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때 선택지의 주로 이제 앞부분을 좀 보면서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훑어내릴 필요가 있는데, 민간 군사 업체들 1번 선택지. 자, 아직 이런 말 못 봤잖아요. 그럼 빨리 넘어가세요. 전쟁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아직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럼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시작과 끝,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공식 경제 이외에 전후방이 없는 전투 게릴라전 뭐 이런 말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럼 없구나 하면서 빨리 이제 다음 문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전쟁은 우선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을 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측하기 할 때 이 지문에서 이제 출제 요소로 활용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새로운 전쟁의 그런 양상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전쟁과 관련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을 띈다라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만일 이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에 해당되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이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들을 이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에 대응하는 짝으로 딱딱딱 짚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잘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국민국가 시기처럼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이 끝난 후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국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들 간에는 국가 간의 그런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어떤 그런 국가들 간의 어떤 경계가 명확한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니라, 그쵸? 전후방 구분 없이, 이런 전후방 구분 없이 전투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응하는 자. 그 다음에 전투원과 민간인 공과 사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전쟁의 시작과 끝도 불명확해졌다는 얘기.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그렇죠? 뭔가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어떤 싸움이 있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 요 이문단에 이제 제시한 이런 새로운 전쟁의 경계가 불무한 양상이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용병, 그죠?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군사 훈련에서 이런 전후 처리까지 거의 모든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새로운 전쟁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문단에 이제 정보 봤고요. 그럼 이제 이문단과 관련해서 2번 선택지에서 이제 좀 판단을 해보면 1번 금방 판단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봤잖아요. 민간 군사기업. 그럼 1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민간 군사업체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봅니다. 전쟁 수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그쵸? 민간 군사기업이 군사훈련에서 전후 처리까지 거의 모든 군사 소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관여하는 정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적절하죠.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전쟁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졌다라는 건 우리 봤잖아요. 여기 구체적인 정보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전쟁의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다. 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법을 통한 평화안착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제 이런 평화안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이제 불명확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4번, 5번은 또 이제 아직 판단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야 하겠죠. 자, 이와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특징으로 이제 새로운 전쟁의 특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이게 다양한 원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원인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이념이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념의 차이,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그다음에 뭐 그쵸?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떤 파시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의 이제 또 특징의 요 특징을 자 간략하게 제시를 했는데, 요거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짚어보면 이런 거죠. 종교, 언어, 예, 문자, 민족 문제, 예, 문자 가지고, 뭐 민족 문제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교, 자 이런 걸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과 식민지 이제 이런 신생목들이 이제 얽혀서 이런 자원 문제로 또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 문제, 종교, 언어, 문자, 민족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도 이런 새로운 전쟁의 어떤 그런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읽었어야 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3문단과 관련해서 2번 선택지 또 판단 금방 됩니다. 2번을 보면 전쟁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전쟁 행위자들은 전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전쟁 행위자들은 전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이 다양한 원인이라는 측면 우리가 이제 이해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투원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 전투원과 민간인, 공과 사의 구분이 사라지고 어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건데, 요 정보는 여러분들 잠깐 앞서 참 이문단에서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3문단의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행위자들이 전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정보는 2문단에 있는 그런 전투원과 민간인, 공과 사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런 특징, 그것에 관한 이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또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역시 맞아, 판단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결국은 4번, 5번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번, 5번 판단을 이제 해야 하겠죠. 또 읽으면서. 그리고 네트워크전, 비대칭전, 게릴라전, 테러 등의 이제 정쟁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그물망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탐지를 하고, 그렇죠?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뭐 어떤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적에 관한 그런 정보가 이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전일 텐데, 이 네트워크 전, 비대칭전,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전, 테러 이런 전쟁 형태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역시 이런 새로운 전쟁의 특징이 되겠죠. 자, 여러분 1강은 아주 어려운 지문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렇게 조금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이제 지문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버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질 지문을 이제 함께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요 1강에서 이런 특징에 해당되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핵심 정보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고, 이런 정보를 좀 딱딱 잘 짚어서 이제 앞으로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전은 관료적 명령보다는 공유된 가치나 목표 속에서 움직이는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물망, 사방에 이렇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막 연결돼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전은 전선이 불분명하지만 이제 정교하게 이제 조직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을 딱딱 짚으면서 읽으세요. 이런 말들이 결국은 문제 선택지의 출제 요소가 돼서 뭐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말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 틀어가지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 이제 제1차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 정부의 신경체계가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되었지만, 이 네트워크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하고 감지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정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정작 이라크군은 연합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쵸,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이 여러 곳에서 막 그렇게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5번 선택지 판단이 가능해요. 일단 전후방이 없는 전투, 자, 이런 말, 전후방이 없는 전투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문단에서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이제 주목한 정보인데, 보세요. 이제 게릴라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5번 선택지 나옵니다. 게릴라전 등으로 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비조직적으로 전개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게릴라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특징으로 정교하게 조직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했잖아요. 바로 이 말을 틀어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5번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특징에 관한 정보가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문단 받고 5문단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경제도 새로운 양상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뭐 이 새로운 양상에 해당되는, 자, 이런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빨리 이제 여러분이 짚었으면 돼요. 새로운 전쟁은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는 공식 경제와 조세를 통한 국가 수입뿐만 아니라, 이런 공식 경제와 세금, 이런 세금을 통한 국가 수입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경제, 자, 요것에 통해서 이제 전쟁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비공식적 경제 그 구체적인 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궁금증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짚어보면 바로 이제 약탈, 납치, 이런 무기, 마약, 자원 등의 이런 불법 거래, 그죠? 국외 이주자의 이런 송금, 그렇죠? 인도적 원조에 대한 과세, 이런 타국 정부의 후원, 타국 정부가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내전에 어떤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양상도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또 역시 요 비공식 경제에 해당되는, 비공식 경제를 통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한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짚어서 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2번에 4번 선택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공식 경제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이 동원된다는 것 어렵지 않게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읽으면서 2번 문제는요, 정답 5번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6문단서부터는 이제 그냥 편하게 빨리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이런 전쟁에서 새롭다고 제시되는 현상들이 이제 결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5문단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전쟁의 어떤 그런 양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6문단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새롭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거냐, 그에 대한 이제 어떤 의문 제기, 어떤 비판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이 기억, 비판하는 이들의 그런 견해 주장, 그런 입장을 출제 요소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측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제 그 생각하고
바로 요 기억의 이런 견해 주장에 해당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잘 짚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전쟁에서 새롭다고 지시되는 현상들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전쟁에서도 존재했지만 주목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기억의 입장인 것이죠. 그것들은 기존의 전쟁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보를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출제여서 이제 3번에서 기억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하지 않은 걸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보를 가져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요. 비판자들은 새로운 전쟁론을 펴는 이들이 그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 발달로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미디어의 발달로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이 초점을 맞춘 이것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서 이거 뭔가 과거와 다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경험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의 양도 부족한데도 유리한 예만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험 자료가 이제 불명확하고 자료의 양도 부족한데,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밑줄 친 이런 말들은 요 기억의 이런 입장과 관련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1992년 이래 내전은 감소했으며, 여러분 이제 이 내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비판하는 입장에서 내전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내전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전이 어떤 측면에서 연결이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거예요. 이 문단에 보면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을 띈다. 과거에는요,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 안에서의 어떤 전후방 구분 없이 전투가 발생하고 전투원과 민간인 이런 구분 사라지고, 그렇죠? 전쟁의 시작과 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속 어떤 그 안에서 국지적으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 이문단에서 앞에서 이제 읽었던 것과 관련해서 좀 여기서 이제 했어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내전이 감소했다. 어떤 그런 새로운 현상이 그래서 이제 나타난 정도도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도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내전 감소했다. 자, 보세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정도도 자, 어때요?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다와 감소했다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전이 이런 새로운 전쟁, 어떤 이런 새로운 현상과 딱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전이라는 것을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6문단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7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읽었는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옆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복습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가 읽으면서 그렇게 핵심 정보를 짚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방금 전에 이제 본 그런 기억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차이를 두고 좀 다시 한번 한 2, 3일 지난 다음에 한번 잘 안 된 것들은 다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냥 잘 되는 것들은 뭐 굳이 또 그렇게 2, 3일 후에 또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죠? 어쨌든 자, 그렇게 좀 잘하지 못하는 거를 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공부를 여러분이 좀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을 기른다라는 건 여러분 읽기 능력, 즉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전쟁 개념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위험 요소와 최근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문단에서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이제 이 7문단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지만 이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의 이제 개념이 그런 국제정치의 새로운 위험 요소와 최근 변화를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의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의의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전쟁은 국가를 만들기보다는 해체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기가 이제 불분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해체하는 경향.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런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양상, 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해체. 전쟁으로 인해 실패한 국가의 예로 거론되는 소말리아의 경우를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국가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어떤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제 잘 안 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소말리아 예를 보면 국가가 붕괴 이후에도 우려되었던 무질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어가는 조짐마저 보인다라는 겁니다. 국가 대신 국제협력, 전통경제 등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습법과 부족 네트워크 등이 사회질서 유지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신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그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죠. 한편 중동에서는 종교나 부족 같은 요소가 이제 부각된 새로운 민족주의 양상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는 이런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국가와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종교나 부족 같은 요소가 부각된 이런 새로운 민족주의 양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변화에 해당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는 민족주의가 반드시 국가와 결합해야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국가와 결합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 반드시 국가와 결합이라는 것은 과거, 그 다음에 여기 종교나 부족 같은 요소가 부각된 새로운 민족주의라는 건 이제 최근, 이런 식으로 그 차이점, 대비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국민국가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유럽 중심의 모델이며 역사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정치체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의 공존도 가능하다. 그렇죠. 최근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정치체들이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어떤 과거와 달라진 점에 해당되는 정보니까 이 정보가 이제 핵심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빈발하는 새로운 전쟁은 세계를 도시공동체, 국가, 제국 등 다양한 공동체가 공존하던 근대 이전의 혼란스러운 유럽과 같은 모습으로 회귀시키는 듯하다. 예, 이 근대 이전의 혼란스러운 유럽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가 이제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근대에는 어떤 국가 단위로 그 공동체가 이제 뚜렷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뚜렷이 이제 나타났다면, 근데 최근에는 그 근대 이전처럼 굉장히 이런 다양한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7문단 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8문단 볼 건데, 8문단은 A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A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파악한 거 있었어요. 예측하기 할 때 무엇을 파악을 했었습니까? 바로 A의 주장, 그쵸? 그것이 출제해서다는 걸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A의 주장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이 부분에 나타있는 주장을 잘 찾아야 하겠죠. 그죠? 자, 그 점 유념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견해 주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지금 이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건데, 민주주의는 극우 민족주의처럼 국민국가를 강화시키는 방향보다는 국민국가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최근에 그런 변화와 관련해서 이 민주주의가 국민국가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 그것들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라는 지금 주장 제시되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주장이니까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4번 문제를 풀 때 바로 이런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죠.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세계 시민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바탕으로, 그렇죠? 이런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세계 시민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글로벌 시티와 이제 그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초국가적 공동체에 이르는 다층적 공간은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국민국가 시대에 성취한 민주주의는 이제 최근과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공동체들에서 보존되고 동시에 전환되어 새로운 시민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예. 자,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바로 이제 이 내용과 이제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팔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문단의 A의 그런 주장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이미 풀었고요. 자,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자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선택지를 보면 사회적 문제 상황을 소개한 후 그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부분 사회적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뒤에 보면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까? 자, 이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특정 대상의 의미에 대한 통념을 언급한 후, 자, 이 지문의 이제 중심 서술 대상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인데 어떤 그런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통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대상의 그 의미,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변화 과정을 고찰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달라진 어떤 그런 전쟁, 어떤 그런 새로운 전쟁의 그런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번, 특정 관점에서 현상의 특징과 이제 양상을 분석한 후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 과거와 달라진 어떤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를 새롭다라고 보는 새로운 것이라고 보는 그런 특정 관점에서 이런 최근의 그런 전쟁의 그런 양상, 그런 특징을 딱딱딱 하나씩 요소씩 짚어서 분석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와 관련해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해, 어떤 견해를 그냥 제일 끝에 있는 얘기를 하면 새로운 시민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이런 국민국가 시대의 성취한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더 다양해져야 한다 라고 그런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바로 이 정답 3번이겠고요. 4번, 상반된 관점에서 현상의 의미를 제시한 후 두 관점을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상반된 관점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충하는 방안도 없습니다. 5번, 사회현상에 관한 이론들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들의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과거와 달라진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를 새롭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각 이론의 이제 내용을 또 사례에 적용하고 있지도 않죠. 참 그 4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쟁이라고 말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주목을 하면 상반된 관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뒷부분 그 두 관점을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답이 아니겠죠? 예. 자, 그렇게 4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 3번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이제 다 했고요. 이제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난도가 높은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주장이 있고요. 그쵸?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거 있고요. 자, 이 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자, 이 견해주장이 있을 때 이 견해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논거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 간의 그런 논리적 관계를 출제 요소로 이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확인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억의 입장은 지문 읽을 때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파악했죠. 기억은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기억은 자, 이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전쟁에서도 존재했지만 주목되지 않았던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근대 국가의 경우에도 이민족 용병을 활용한 전쟁의 사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이런 용병, 그쵸? 우리 이제 지문에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이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자, 용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용병을 활용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렇다면 1번은 기억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근대 이전의 국가는 물론 근대 국가의 경우에도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라고 되는데, 자,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이 내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선생님이 지문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경계가 불분명한 양상을 보이는 전쟁의 예인 거죠. 그죠?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뚜렷한, 그래서 그 A국가, B국가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어떤 뭔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전후방 없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이거죠, 이거.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전쟁과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전쟁이라는 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근대 국가의 경우에도 근대 이전의 국가는 물론 근대 국가의 경우에도, 즉 최근이 아니라 이 최근 말고 그 전에도 이런 어떤 새로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는 그런 이 내전 같은 이런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내전이라는 것을 이 내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번도 여러분이 바로 근거가 된다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2번 선택지에 대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번, 게릴라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전쟁의 형태로 이제 활용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어떤 또 새로운 전쟁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예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3번 역시 기억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4번, 국가에 의해 총력전 형태로 수행되는 전쟁이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보편화되었다고 되는데, 국가에 의해서 총력전 형태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은 새로운 전쟁의 그런 형태가 아니죠. 새로운 전쟁은 여러분 보면 과거에는 국민국가식이었던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새로운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국가 안에서도 내전 형태로 나타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최근 IS가 벌인 이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의 이제 특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 전쟁에서도 있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역시 이 기억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겠죠. 예, 그죠? 예. 자, 3번 이제 함께 했고요. 3번 같은 문제 여러분이 잘 함께 연습을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A의 주장과 보기의 입장들이 이제 비교한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4번 같은 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좀 난도가 이제 높은 건데, 보기에 이렇게 가, 나, 그 다음에 이제 다도 있죠. 이렇게 주고, 이것들과 A의 주장을 이제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 선택지를 보면요. 1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와 달리 가는 특정 공동체가 자기 사회에 새로 편입된 이주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동화시킬 것인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적 환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를 묻지 않아요. 너 누구니? 라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왔니?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적대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환대의 기초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너 나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다르게 생활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묻지 않고서 그 자체를, 자, 나와 다르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죠? 긍정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 다른 데서 이제 온 사람들을 이민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갖게 만들려는, 즉 동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도 다중적 정체성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번 적절하지 않죠. 2번, A와 나는 모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를 보면 새로 이주한 사람이 본래 따르는 특정한 종교적 관습이 이주한 국가의 보편적인 가치를 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공장소에서 그 관습을 표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종교적 관습의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표출 금지입니다.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라면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공동체 구성원들의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요 2번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설명은 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A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에서는 다중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A와 달리 다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를 보면 새로운 시대의 애국주의는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의 가치와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성립해야 규범적으로 정당하며 결코 기존의 사례처럼 지배적인 문화 양식이나 특정한 윤리적 지향과 결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대의 애국주의. 자, 이런 새로운 시대의 애국주의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지배적인 문화 양식이나 그런 특정한 윤리적 지향과 이제 결합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다양성, 그렇죠? 어떤 이런 다양성을 이제 긍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한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3번을 보면 A와 달리 다는 기존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정치적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기존의 그런 지배적인 문화 양식이나 특수정한 윤리적 지형과 그런 결합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정치적 규범과 질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에 대한 이 3번의 설명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A에서도 이런 기존의 그런 정책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정체성을 이제 긍정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민들이 이제 동등한 시민권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죠. 국민국가의 어떤 한계와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달리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뭐 맞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3번의 그 내용 A에도 적용 안 되고 다에도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A와 가는 새로운 공동체는 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A와 다는 공동체에서 국가를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제 공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다중적인 그런 정체성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에서도 그런 이주민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다는 공동체에서 국가를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민국가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고요. 5번 A와 나는 이주민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민의 종교적 관습을 A에서 이제 존중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 관습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다는 구성원들이 지닌 윤리적 지향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적 정체성을 긍정한다. 그럼 A에서는 결국은 그런 윤리적 지향의 차이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한 윤리적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에서도 그런 윤리적 지향의 차이는 용납을 하는 거죠. 이거는 특정한 윤리적 지향과 결합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자, 4번 문제 정답 4번 나왔고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5번은 A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도입의 의미입니다. 도입. 이 개입이라는 것은 자신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도입과 그런 개입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 이 5개의 어휘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반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좀 마지막으로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3번 문제요. 아까 3번 문제 풀이할 때도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 말씀드렸었는데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런 추론하는 것,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 주장, 견해 주장을 추론하는 것. 이런 문제가 이제 난도 높은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입장 간의 공통점의 차이점 파악하기는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4번 문항을 통해서 이제 그 연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딱딱 정확하게 그 입장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그런 사고 훈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 함께 6번 문제 1회에서 이제 1회 6번에서 이제 9번을 이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역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Hanno hanno fa